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FMC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용한 시큐어 SD-WAN 솔루션 특징과 구축 데모 발표를 진행하는 포티넷 코리아 박현희 이사입니다. 저희 FMC는 포티넷의 패브릭 매니지먼트 센터라는 특정 제품의 용어는 아니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의 용어입니다. 여기에 FMC에 SD-WAN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리던 시큐어 SD-WAN 솔루션을 더 손쉽게 구축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마지막에 데모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C는 앞서 말씀드린 패브릭 매니지먼트 센터고 5가지의 키 유즈 케이스 기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FMC는 저희 포티게이트 생태계에서 포티OS 생태계에서 포티 매니저와 포티 어널라이저와 같은 운영 관리 또는 로그 관리 이런 것들의 솔루션을 묶은 거고, 이런 제품들에 제공되는 API나 오토메이션 기능들 이런 걸 합쳐서 통합적인 솔루션화 시켜서 부르는 게 FMC가 되겠습니다. 5가지 키 유즈 케이스 중에서 첫 번째는 손쉬운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이 손쉬운 디플로이먼트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 운영 직원들이 이런 기능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고 운영 효율성이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한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짧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요. SD-WAN이나 차세 방화벽 기능들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중앙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콘솔 또는 이제 데브옵스를 많이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데브옵스에서 있는 앤서블이나 테라폼 같은 플레이북 스크립트들을 저희가 장비 대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를 설정한 것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리비전 히스토리를 관리해서 중요한 시점, 어느 시점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컨피그를 밀어넣는 이런 작업들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즈 케이스로는 중앙 집중 관리입니다. 포티 매니저의 본연의 기능이고요. 꼭 포티 매니저가 기존에는 포티 게이트의 방화벽 정책에 대한 중앙 집중 관리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포티넷 제품, 거의 대부분의 포티넷 제품에 대해서 단일 콘솔에서 모든 장비들을 또는 모든 케이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면 락이나 이런 네트워크 억세스 기반의 제품들도 운영하실 수 있고, 기본적인 엔지파이어링이나 시큐어 액세스 제품들 또는 SD-WAN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중앙 집중 관리하고, 클라우드에 관련된 제품들, 저희 클라우드 솔루션들 또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기반 솔루션들도 모두 다 패브릭 매니지먼트 센터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저희 제품으로 연결된 시큐리티 패브릭에 대한 어널리틱스, 분석이나 로그 관리,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로그를 분석하고 검색하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좀 지능적으로 이 로그들을 바탕으로 지능적으로 보안 위협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알려주고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 어널리틱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컴플라이언스 리포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포티넷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어떤 장비에 대한 하드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유저가 지금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점수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I DSS 같은 컴플라이언스, 외국에 있는 표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포트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나 이 지금 망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안이 완성되어 있다, 보안 수준 완성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리포트가 있고, 주기적으로 또는 히스토리컬하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FSBP는 포티넷이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인데 포티넷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것 또는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별로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IOC라는 게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 얼마나 위협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해서 FMC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메이션과 인테그레이션 부분이죠. 특히 하이테크 기업들은 자동화, 각자 개발하신 데브옵스와 시큐리티 운영 이런 거를 다 통합해 나가시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툴들도 많이 계실 수 있고, 없더라도 API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셔서 좀 도움되는
그런 걸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REST API로 장비의 모든 기능을 외부에서 뭐 API로 컨피그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브옵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앤서블이나 테라폼에 대해서도 저희가 플레이북 이런 스크립트 가이드들 모든 기능에 맞춰서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좀 손쉽게 운영하시고 다른 연동 장비, 운영 장비와 통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API나 그 데브옵스 툴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티넷은 FNDN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티넷 디벨로퍼 네트워크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가입 방식이고 이 안에 일종의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포티 앤서나 포럼에서 여러 가지 Q&A를 하실 수가 있고 API를 제공하는 링크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API를 제공합니다. 베타 펑션은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비저닝 부분에 테라폼하고 앤서블에 대한 플레이북들을 제공합니다. 포티 데모에서는 저희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포티넷 제품이 있다면 포티넷 제품에 대한 UI나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웹상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 실습해 보실 수 있는 포티 데모 사이트를 제공하고요. 툴에서는 기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나 도움될 수 있는 툴들을 같이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API에 대해서 포티OS, 이제 포티게이트의 API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게 이 짧은 그 러닝 동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고 좀 시끄럽네요. 어떻게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고 이걸 가지고 포티게이트에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도움드릴 수 있는 간단한 데모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OS별 API가 있는데요. 저희 포티OS의 API는 크게 컨피그레이션 API와 모니터 API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API는 장비에 무슨 설정을 하거나 설정을 가져올 수 있는 API들이고요. 모니터 API는 장비의 상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API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라우팅 테이블의 상태를 가져온다던가 시스템의 현재 상태, 세션 테이블이나 메모리 상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모니터 API입니다. 장비에 무엇인가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인 방화벽 설정을 한번 API로 하기 위해서 파이어월에 대한 API를 보시면 파이어월의 밑에 하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어드레스 객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드레스 객체에 대해서 get이나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요. get에서도 이제 사용법 상세한 구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시 205K가 왔을 때는 실제로 어떤 값들이 오는지 나오고 이것도 약간씩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접어서나 펼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이 아닐 경우에 다른 응답 코드를 가졌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try it out 눌러서 디폴트로 다른 것도 건드리지 않고 어떤 거를 가져오는 거를 execut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로딩이 걸리고 이런 구문을 만들어주네요. 간단하지만 어쨌든 이 홈페이지 상에서 여러 가지 API 구문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티 매니저 API도 잠깐 봤으면 하는데요. 매니저는 포티 OS와는 다르게 이제 네 가지로 시스템 템플릿이나 웬 템플릿 그리고 폴리시 패키지가 결국은 방화벽 정책을 만들어서 방화벽에 내려주기 위한 부분이 매니저에서는 폴리시 패키지이고요. ADOM 레벨의 오브젝트 객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폴리시 패키지에 들어가서 방화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포티 OS에서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다양한 메뉴별, 그러니까 하위 디렉토리별 이런 API 포맷을 제공을 합니다. 도스 폴리시나 방화벽, 일반적인 폴리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셔서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요. 활용하셔서 API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API 도큐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폼과 앤서블을 한번 잠깐 보시면 테라폼은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테라폼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공하는지 레퍼런스를 제공하고요. 앤서블에서도
플레이북들 포티게이트나 포티 매니저를 위한 플레이북을 제공하는데 플레이북 이그젬플 한번 보시면 TOS의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플레이북 이런 것들이 방화벽의 객체 설정에 대한 플레이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데봅스 연결돼서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포티넷 시큐어 SD-WAN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티넷 시큐어 SD-WA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지만요. 기본적으로 맨 아래에 있는 이 SD-WAN 목적에 맞는 시큐리티 프로세서, 저희가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자체 디자인한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칩이 SD-WAN의 트래픽을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보안 기능이나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전부 다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 SD-WAN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가 원래 포티 OS에서 제공하는 보안적인 기능들을 모두 다 같이 제공합니다. 그 보안적인 기능과 네트워크적인 기능, 그러니까 SD-WAN 네트워크, WAN 패스를 컨트롤하거나 WAN 최적화, 라우팅 이런 부분 또는 이제 차세대 방화벽 기능들, 웹필터나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트래픽 스티어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포티 OS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과 센트럴라이즈드 매니지먼트 어널리틱스 앞에 세션에서 얘기한 FMC 기능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SD-WAN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이 통합되어 있고 고성능 SPU의 도움을 받으면서 SSL이나 어플리케이션 가시성이 뛰어나고 중앙집중,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SD-WAN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한 중앙집중 관리가 되는 게 저희 포티넷의 시큐어 SD-WAN의 특징입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고객의 경험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고객 경험, 어플리케이션 경험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티어링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인지는 기본적이고요. 링크의 SLA를 측정해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쪽 링크를 타다가 다른 링크로 페일오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Forward Error Collection이라는 FEC, 이제 VPN 상황에서 패킷들이 전달될 때 VPN 상황이 안 좋아서 특정 패킷이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에 전체를 재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난 패킷을 도착지에서 복구할 수 있는 FEC 기능을 VPN 상에서 제공을 합니다. 또 패킷 기반 스티어링은 무슨 얘기냐면 VPN 터널을 두 개 만들어 놓고 얘를 링크 어그리게이션처럼 묶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처럼. 그래서 패킷 바이 패킷으로 묶여진 어그리게이트 된 터널에 대해서 패킷 바이 패킷으로 로드 밸런싱 해나가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부분은 저희 장비가 기본적으로 멀티 테넌시를 제공합니다. 저희 포티넷에서는 버추얼 도메인이라고 하는 Vdom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Vdom 기능을 활용해서 하나의 장비를 논리적으로 두 개 이상의 장비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능별로 나눠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부서별 또는 고객의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라면 고객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Vdom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논리적으로 멀티 테넌시가 되고, 또 SD-WAN 룰 자체가 사용자별 또는 유저별, IP별 또는 어플리케이션별, 목적지별 이런 것들이 모두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SD-WAN 세그멘테이션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큐어 커넥티비티, 시큐어 VPN 오버레이 기능을 제공하고요. 스케일러블하거나 다이나믹 VPN 오버레이가 됩니다. 스태틱 오버레이는 VPN 터널을 그냥 스태틱하게 설정하는 부분이고, 다이나믹 오버레이 부분은 다이얼업을 이용한다던가 또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에서 스포크끼리 엣지끼리 다이나믹하게 자기네끼리 연결되는 VPN 터널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 이제 AD 오토 디스커버리 VP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온디맨드 VPN 터널이 자동으로 트래픽이 생기면 자동으로 VPN 터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다이나믹 오버레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포티넷은 2019년에 SD-WAN 마켓 쉐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위에 위치가 되었습니다. 시스코나 VM웨어는 이 SD-WAN 전용 인수된 제품들이 있죠. 빕텔라나 벨로클라우드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제 잘 알려진 SD-WAN 플레이어들입니다. 이제 4위 실버피크나 버사 이런 여러 가지 SD-WAN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위치에 포함되어 있고, 이 데이터의 소스는 가트너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SDN의 시장이 2018년에서 19년까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110% 성장으로 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포틴 대신 여기에서 계속 어떤 입지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포틴에 대해 SDN 기능 5가지 특징, 좀 장점 5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WAN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의 인터페이스가 붙더라도,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이더넷이나 모바일, 3G, 4G, 5G 인터페이스나 VPN 인터페이스가 붙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별로 최적의 자기가 트래픽이 나갈 회선을 선택하고 있고, 특히 IPsec VPN 터널에 대해서는 ASIC 기반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DN 장비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안 기능도 중요한데 방화벽이나 어플리케이션 제어나 IPS,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등의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SDN에서 시큐어 SDN, 진정하게 시큐어 SDN을 구성하실 때 한 제품으로 모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제공합니다. 그 가장 하단에 있는 브랜치 오피스에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출동하지 않더라도 장비 박스만 보내줘서 장비 개봉을 하고 인터넷 회선, DHCP로 연결되는 인터넷 회선을 연결만 하면 그 장비가 인터넷에 붙었을 때 바로 저희 클라우드와 포틴 매니저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설정을 전부 다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이 장비는 고객사의 SDN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서 SDN 제품으로 이제 잘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고객사에서도 테스트하고 이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 FMC 솔루션에서 SDN의 상태 모니터링 부분이죠. 여러분 토폴로지를 본다거나 모니터링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데모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터 기능입니다. SDN 오케스트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SDN 장비들의 설정들을 장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어떤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어떤 장비들은 이 프로파일에 적용을 받아라 하면 걔네들은 뭐 허브 프로파일이나 엣지 프로파일이나 이런 걸 적용받으면 걔에 맞는 SDN 인터페이스 설정 또는 SLA 설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프로파일에서 자동으로 받아 내려갑니다. SDN 장비들을 운영하실 때, 설정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역시 링크 상태나 트래픽 상태, 모니터링을 오케스트레이터에서 한꺼번에 제공을 합니다. 네, 이제부터 SDN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데모를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SDN 오케스트레이터는 포티 매니저의 매니지먼트 익스텐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익스텐션을 누르면 SDN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부분이 있고,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진입이 됩니다. SDN 오케스트레이터는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토폴로지 뷰인데요. 지금 US 리전하고 EU 리전 이렇게 두 개의 리전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화살표 아이콘이 허브에 해당하는 제품이고요. 디바이스이고 동그라미 아이콘들은 엣지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입니다. 허브는 화살표 아이콘 이렇게 있고 US 허브 보시고 그다음에 리전별로 좀 더 확대돼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장비에서 장비 누르고 리전 뷰를 클릭하시면 이제 US 리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돼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전은 이제 약간 관리단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허브 뷰를 보시면 허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EU 허브 클릭해서 보시면 이 허브가 데리고 있는 엣지 중에 상태가 좋은 엣지가 2개, 상태가 좋은 링크가 4개가 있고 각 장비별로 CPU나 디스크, 메모리 상태들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왼쪽을 보시면 모니터하고 컨피그레이션, 기본적으로 2개의 크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컨피그레이션 내부에는 디바이스나 프로파일 또는 쉐어드 리소스, 이 중에서 이제 SLA는 SLA 서버가 구글 DNS나 오피스 365 분돼 있고 SLA 퀄리티가 하이로 미디엄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서 쉐어드 리소스로 관리합니다. 네트워크에서는 DHCP나 DNS, 인트라넷 내부에서 쓰는 IP 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쉐어드 리소스로 관리하고요. 특히 IP 풀을 보시면 19168.0.0의 16비트 아이콘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트라넷 풀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 24비트씩 쪼개져서 IP 풀로 할당이 됩니다.
프로파일 부분입니다. 장비들마다 내려주는 프로파일인데요. 엣지 프로파일, 허브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래퍼는 이 프로파일들이 몇 개 장비에서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이 프로파일이 허브용 프로파일이냐 엣지용 프로파일이냐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엣지 다이얼러 프로파일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 보시다시피 허브가 아니고 얘는 허브랑 다이얼업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시스템 먼저요. 시스템에서 NTP 세팅이나 여러가지 포티가드 이메일 세팅 보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WAN 인터페이스를 지금 3개를 할당했고요. LAN 인터페이스 나머지는 LAN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WAN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부분이니까요. 인터넷이나 MPLS 회선들, 뭐 DHCP로 하던 스태틱으로 하던 이렇게 할당하실 수 있는데, 스태틱일 경우에는 나중에 장비별로 가서 IP 어드레스를 추가로 매뉴얼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포트 4가 인트라풀인데요. 아까 잠시 나왔던 인트라풀은 19168대역 16비트를 쪼개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인트라풀에서 IP풀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 4에는 이제 1918 16비트에서 더 쪼개져서 19168대역들이 이제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또 리소스에서 IP 버전 퍼 어드레스나 IP 버전 퍼 어드레스 그룹 객체를 만들어지는 부분 보면, 어드레스는 장비명과 포트 번호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저절로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는 아까 전에 IP 풀에 16비트로 할당했던 부분이 자동으로 쪼개져서 만들어졌고, 어드레스 그룹을 보시면 밑에 그룹 EU나 그룹 US, 그룹 ALL처럼 이런 각자의 어드레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룹 객체도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객체들은 SDWAN의 SLA 폴리시를 만들 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엣지 프로파일을 들어가 보시면, 네트워크 부분 말고 이제 비즈니스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 룰에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SIP, 그러니까 보이스를 위한 룰과 오피스 365, 그 다음에 인트라넷 트래픽, 외부로 나가는 디폴트 아웃바운드 인터넷 트래픽을 만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룹 올 같은 부분이 아까 방금 앞에 저절로 만들어진 IP 어드레스 그룹 객체입니다. 그리고 각 프로파일별로 폴리시, 하이나 로, 아니면 언더레일을 탈 것이냐, 오버레일을 탈 것이냐 이런 게 설정되어 있죠. 인트라넷 프로파일 들어가 보시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룹 올이고요. 앞에 만들었던 오버레이를 타게 되어 있고, 로우 코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프로파일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SIP 프로파일을 보시면 이것도 여전히 그룹 올이고요. 오버레이를 타게 되어 있고, 서비스는 SIP UDP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로드는 하이 퀄리티, 패스도 멀티플 패스를 타게 되어서 여러 개의 패스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SIP 트래픽에 대한 프로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피스 365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언더레이로 바로 빠지게, 오피스 365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이용합니다. 저희 포티넷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오피스 365 트랩에 대한 IP 어드레스는 전부 다 언더레이로 빠지고 퍼블릭 패스로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엣지 프로파일을 같이 보셨고, 이제 허브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허브 프로파일에서도 네트워크 설정이 있고 비즈니스 설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파일은 허브에 대한 프로파일이고요.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엣지 개수가 500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각각 EU의 허브, 그 다음에 US의 허브 장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네임이 허브 다이얼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적인 장비를 추가하신다고 하면 디바이스 탭에서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서 그 디바이스 네임이나 호스트 네임을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리전, 여기서 이 경우에는 US나 EU가 리전이 되겠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프로파일을 기존에 있는 프로파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파일을 생성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붙었을 때 컨피그레이션을 이쪽 오케스트레이터 밑으로 내리는 게 싱크고요. 트리브는 받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액션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진 컨피그레이션을 장비에 내릴 때는 장비 단위로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전 단위로 내릴 수도 있고, 이 모든 설정을 전부 다 한꺼번에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비 옆에 있는 양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장비 단위로 내려가고, 리전 옆에 있으면 리전 단위로 내려가고, 전체 맨 위에 상단에 하면 all configuration이 모두 다 장비에게 내려갑니다. 지금 각 US 엣지 2번 장비가 싱크로나이즈 되었고요. 리전 단위로 싱크를 시도했고 지금 싱크로나이징 중이고, US 리전에 있는 모든 장비가 이 컨피그가 SDN 장비들에게 싱크돼서 내려갔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컨피그레이션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검토했고, 대시보드에서는 토폴로지 뷰를 보는 대시보드가 있고요. 트래픽이나 SL이나 여러 가지 보는 대시보드가 있는데, 장비를 클릭을 하면 이 허브 장비, 지금 EU 허브 장비에 대한 상세적인 오버뷰 화면이 나옵니다. 이 장비의 상태, CPU, 디스크, 메모리 상태라던가 트래픽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눈에 이 하나의 장비별 대시보드로 나오고, 히스토릭도 있어서 지난 1시간이나 6시간, 24시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트래픽 히스토리, 이런 CPU 히스토리 이런 거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탑 소스, 탑 데스티네이션, 탑 애플리케이션 단위도 모두 다 시간 단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개별 링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버뷰 화면이었고, 링크를 보시면 상단에 언더레이 링크와 스태틱 오버레이 링크가 있습니다. 오버레이 링크는 IPsec 터널이죠. EU 허브가 가지고 있는 터널들 링크들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 링크들 상태이고요. SLA 정보가 퀄러티, 지터, 패킷로스, 레이턴시 부분이 있는데, 퀄러티는 전부 다 베리 굿이고, 지터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레이턴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퀄러티는 모두 다 아주 좋은 상황에 속해 있습니다. 바이트 카운트나 밴드위스들도 전부 다 여기서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버레이를 보았고, 언더레이를 보겠습니다. 언더레이는 IPsec VPN 터널이 아니라 실제 그 밑에 기본적인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피지컬 인터페이스죠. 여기에서도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 스루프이나 세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링크 상태가 아니고 이제 허브 장비의 트래픽 상태, 그러니까 소스나 데스티네이션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상태에 대해서도 1시간 단위가 아니라 과거의 6시간 이런 식으로 같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6시간으로 했더니 트래픽 중에 우분투 트래픽이나 DNS나 아마존 AWS 트래픽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EU의 허브 장비를 보았는데요. 이제 EU의 엣지 장비로 가서 한번 다시 엣지 장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엣지 장비는 링크에서 보신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더레이와 스태틱 오버레이, 그리고 쇼컷 오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스태틱 오버레이와 쇼컷 오버레이 차이는, 스태틱 오버레이는 허브처럼 동일하게 IPsec VPN을 이용해서 오버레이 터널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고요. 쇼컷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포티넷은 AD-VP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D-VPN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에 그 엣지에서 엣지로 가는 트래픽이 발생하면 저절로 온디맨드한 VPN 터널을 새로 엣지끼리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허브를 거치지 않고도 트래픽이 바로 지름길로 찾아갈 수 있는 VPN이고요. 이거는 풀메시 VPN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관리상의 좀 편의성을 제공하고, 트래픽이 있을 때 VPN이 만들어졌다가 트래픽이 없으면 VPN이 사라지는 이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VPN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 설정에서는 쇼컷은 없기 때문에 쇼컷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은 없고요. 엣지의 다른 사항들은 언더레이나 오버레이는 허브랑 동일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전반적으로 대시보드에서 트래픽 사용량 관리가 가능합니다. 트래픽들 소스나 데스티네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가능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ICMP가 있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별도로 적용된 게 없기 때문에 없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ICMP나 HTTP 브라우저, 지금 핑을 걸어놔서 DNS 이런 트래픽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SLA 상태는 저희가 오피스 365나 구글 DNS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설정을 했었고요. 이 지금 모니터링 화면이 현재 오피스 365에 대해서는 굿이나 엑셀런트, 좀 상태, EU나 US 장비들에서 SLA 상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헬스 체크를 하는 거죠. 이 헬스 체크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포티넷의 패브릭 매니지먼트 센터 그리고 SD-WAN 오케스트레이터 설명 데모까지 세션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